예, 미래통합당 전 주회의원입니다. 먼저 그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그 앞으로 6년 동안 그 가장 대한민국에서 복잡한 사건을 다뤄야 되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 만큼 엄정하게 여러 가지 그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것은 후보자께서도 인정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도덕성 이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법관도 또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고도의 그 높은 그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대법관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국민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법관 생활 하시면서 도덕성에 내가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자신하십니까? 내가 대법관이 될 만큼 그렇게 도덕성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번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족함이 있었다. 대법관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번 그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것만 우선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죠. 우선 본인이 2005년 8월 17일부터 그 12월 12일까지 네. 그 장인 집에 그렇게 위장 전입한 거 인정하셨습니다. 전입 신고를 네, 장인집으로 한 위장 건- 전입 거기 안 살고 있는데 그 주소지만 옮긴 거를 인정을 하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배우자가 또 판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우자가 보면 2000년 9월 14일부터 2013년 8월 9일입니다. 기간으로 보면 무려 한 13년 정도 되는데요. 거주지를 그러니까 주소를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 집으로 위장 전입했죠. 전입 신고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예. 건 맞습니다. 예, 위장 전입이 인정하셨고요. 네,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그 판사 부부가 특히 그 13년 동안 그렇게 위장전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 질의를 통해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운 계약서도 3차례 작성하셨습니다. 이거 인정하셨거든요. 이렇게 보면 예, 그 부산 해운대구 두산 1차 아파트 2002년 3월에 사실 때 한 번 다운 계약서 작성하셨고요. 그 아파트를 파실 때 또 한 번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고, 그리고 2005년 8월에 또 112동 1601호 아파트 살 때 다운 계약서 이렇게 3차례 인정하셨습니다. 예, 그 부분 제가 다운 계약서가 작성을 의식하면서 했는지 자체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정 자체 다운 근데 계약서 나중에 작성했던 확인을 자체는 해보니까 세무서에 예, 저렇게 신고돼 있다는 것은 예, 맞습니다.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보면 취득세로 그 인해서 다운 계약서로 해서 이제 취득세 한 48만 원, 94만 원 이제 이렇게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7대 원칙을 이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벌써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세금 탈루의 위장전이 굉장히 사실 무겁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는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작년 3월에 그 사시던 두산 1차 아파트 112동 1601호를 파셨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 평수가 좀 잘못됐습니다. 41평형이 아니에요? 51평형입니까? 51평. 예, 51평형. 이것은 계약은 3월에 했고 작년 6월에 파셨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격은 4억 500만 원이고요. 네, 네. 왜 파셨어요? 그 평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1평형이고 저 집에 저희 어머니와 자녀 둘하고 같이 생활하던 집입니다. 15년 정도를 저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평수가 그 뒤에 자녀들이 다 대학을 진학하고 저도 대구 법원으로 발령이 나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제가 시간 관계상 그러면 그래서 집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이 이제 좀 너무 넓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부인이 그 작년 2월에 부산 서부지원장으로 발령이 났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거처할 때가 필요하니까 그 부인은 부산 서부지원장 관사에 이렇게 그 전입을 했습니다. 네. 그 부산 서부지원 원래 그 관사라는 것은 외부에서 타지에서 오는 판사들이 사용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지원장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팔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작년 올 1월에 장인 소유의 해운대구 우동의 3호 가든 맨션 아파트 27평형을 5억 원에 사셨죠. 네, 그렇습니다. 요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평균 시세가 한 6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이라서 좀 싸게 사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장인에게 1억 전세를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두산 아파트 매도가 4억 원이고요. 실제로 이 3호 가든 아파트에 투입된 돈도 4억 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4억 원에 팔고 부인은 관사에 거주하고 또 4억 원 사고 지금 이렇게 그 관사를 이용해서 지금 새로운 아파트를 좀 사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3호 가든 아파트 그 맨션의 그 위치입니다. 이 해운대구에 굉장히 좋은 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센텀시티 또 백스권 맞은편이고. 네, 정리할 시간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올 1월에 이제 사셨는데 작년 8월에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시가가 계속 올라서 지금 현재 올 8월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인가가 됐는데요. 그 현 시세는 한 8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8억 5천만 원이면 7개월 만에 후보자께서는 3억 5천만 원 정도의 차익을 거두신 거죠. 이것은 매수 가격의 70% 정도의 지금 시세 차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관사 재테크로 인해서 그것이 문제돼서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일가구 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영끌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열심히 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과연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혼잡해서 내가 국민들에게 자신있다, 무조건 자신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보다는 집을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해명하시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진행된 과정을 보면 그런 걸 의도하고 진행된 건 아니고요. 아까 쭉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주택을 3호 가든 아파트를 구입할 때 무주택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주택판 대금하고 외금한 돈이 좀 금액이 돼 있어서 그 돈으로 주택을 어디에서 구입할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장인어른의 집을 매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집 가격이 그 뒤에 많은 금액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매입 당시에도 아마 오른 이유가 해운대 지역의 어떤 조정 지역 해제 이 시점에서 갑자기 많이 올라서 그 가액을 반영해서 주택을 매입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택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주택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런 부분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주택자로서 주택 한 채를 마련하는 과정이었고요.
장애인 어른도 주택 한 채를 그냥 파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주택이 그 당시에도 재건축이 될 거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돼 있었고, 저 주택을 나중에 27평형이 재건축이 되면 34평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돼 있어서, 나중에 저와 우리 배우자가 주택을 다시 구입하게 될 그런 상황이 되면 저 주택에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과정도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 긴 생각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 집을 생각하면서 저 주택을 구입한 겁니다. 네.